자, 수업 해볼게. 여기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일단 구름과 강수 파트에서 구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이슬점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어떤 공기 안에는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즉 포화 수증기량은 기체 온도에 비례한다. 혹은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은 포화 수증기량 값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y 값은 x 값은 우리가 기온, 온도를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y 값은 이제 수증기량이겠지. 근데 수증기량을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여기서의 킬로그램의 의미는 공기 1kg당, 그리고 그램의 의미는 수증기의 질량이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 어떤 공기의 상태가 현재 이 상태에 있다, 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온도는 이 온도, 그 다음에 현재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1kg당 이 값인 거야. 그래서 x, y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어떤 공기 상태가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안에 있다고 치면은 얘는 포화 상태겠지. 더 나아간다면은 과포 상태겠지. 그럼 이때는 석출되겠지. 그러니까 혹은 응결되겠지. 수증기에서부터 다시 물로써 응결할 텐데, 응결하는 양은 요 오버된 만큼 응결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떤 공기가 냉각되었을 때 이렇게 응결하기 시작하는 그때 요 온도, 우린 요 온도를 뭐라고 그러냐? 이슬점이라고 그래. 이슬점. 이 공기의 이슬점이라 얘기해주고, 어떤 이 공기의 그 포화 수증기량 값은 이 온도에 해당하는 맥시멈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맥시멈 값이니까 요 y 값이 포화 수증기량인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물어볼 때는 그냥 쭉 올려서 닿는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닿았을 때 y 값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슬점 물어볼 때는 x축으로 쭉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요 곡선에 만나는 지점에서의 x값을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이제 가볼게. 이제 구름부터 볼게. 자, 먼저 이거 물어볼게. 리오야,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구름은 상태가 기체 상태일까, 액체 상태일까, 고체 상태일까? 일단 액체 혹은 고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름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구름은, 떠 있는 구름은 기본적으로 기체는 아니다. 왜냐면 기체는 눈에 안 보이거든. 이 공간에서도 수증기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수증기는 투명한 상태, 우리 눈에 검출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이고 있는 구름은 기본적으로 액체 내지 아주 작은 액체 알갱이 혹은 아주 작은 고체 알갱이들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즉 구름의 정의가 뭐냐 써있지, 교재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작은 물방울 아니면은 얼음 알갱이, 이게 그냥 떠 있는 게 구름인 거야. 떠 있는 것, 이게 구름의 정의인 거고, 그럼 교재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이런 거겠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겠지. 그래서 1번 구름의 생성 과정인 거야. 엄청 중요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표가 있어. 바닥이고 지표가 있고, 하나하나 1번부터 이제 끝까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앞에 있을 거야.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어떤 이런 모종의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케이스가 뭐냐면은, 먼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겨. 어떤 경우에 상승하는지 이따가 소개할 거야. 그래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올라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어떤 시작인 거야. 기본적으로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상승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은 자, 단열 팽창이라는 현상이 벌어져. 단열 팽창. 이게 뭐냐 도대체. 정확한 이 원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 원래는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지표 부근은 공기가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이 강해. 즉 기압이 좀 강한 상태고, 기압이 강하다는 얘기는 공기 덩어리를 누르고 있는 요 힘이 강하다는 의미를 뜻해. 근데 공기가 상승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지게 돼. 약간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표에 있는 풍선은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이 상태일 테겠지만은 올라가게 된다면은 누르고 있는 힘, 기압이 약해지면서 풍선이 커져.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야. 그래서 공기 방울도, 공기 덩어리도 자,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압축하는 힘이 작아지면서 공기 덩어리가 점점 커지게 돼. 점점. 다시,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기 덩어리는 커진다. 커지는 과정에서 이 단열 팽창이 발생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시, 단열 팽창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기의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거겠지. 그 왜 커지면 왜 단열 팽창이냐 이렇게 소개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단열의 의미는 기억나? 이거 단열의 의미? 단열의 의미는 외부와 내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는 걸 뜻해. 단열. 다시 리오야, 뭐라고? 단열은 외부하고 내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 즉 열 출입 없이 뭐 한 거야 지금? 팽창한 거야. 그래서 워낙 빠르게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공기 덩어리들은 그 열 전도가 매우 낮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외부와 내부 간의 어떤 열적인 이동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일단 팽창한 거야. 근데 이러한 팽창이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이런 공기 덩어리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에너지를 팽창하는 데 써버린 거야. 다시 리우야 봐봐. 다시 뭐라고? 팽창하는데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소모해버린 거야. 써볼게. 팽창 과정에서 공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소모해버린 것이고,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하강하게 돼. 공기 덩어리들의 온도가. 다시 단열 팽창의 결과는 뭐냐?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하강한다. 이게 결론인 거야. 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외부와 내부와의 열 출입 없이 내부 에너지만 소모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감소는 곧 온도의 감소거든. 왜 그런가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돼. 더 자세한 내용은. 결론이 뭐냐? 공기가 상승해주면은 단열 팽창에 의해서 뭐 한다? 온도가 하강한다가 핵심인 거야. 그러므로. 즉 올라가면은 공기가 뭐가 된다고? 차가워진다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공기가 돼. 그러면서 다음 단계가 뭐냐? 이미 소개했지만은 단열 팽창에 의해서 공기 덩어리들의 기온이 하강하게 돼. 그러면은 다시 볼게. 우리가 요 포화 순기랑 곡선에 의해서 이 세 번째 기온 하강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겠지? 내부 수증기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온만 내려가. 그럼 뭐가 되니? X값만 감소하겠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 공기 입장에서. 됐어? 즉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온이 하강하는 과정이 이 모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은 3번 요 단계에서 3번의 모습이겠지. 기온이 하강하고 있는 공기. 그럼 하강하다 보면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보이지? 보이죠 여기? 여기 도달하지? 이게 뭐야? 이게 이슬점이야, 이슬점. 그러면서 하강하면서 네 번째 공기 덩어리들은 이슬점에 도달한다. 그럼 뭐 하기 시작하냐? 이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니? 응결하기 시작해, 드디어. 왜냐면은 불포였다가 포화되었다가 과포되니까. 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다섯 번째, 응결 시작. 즉, 점점 팽창하다가 어느 임계 지점부터는 이슬점을 뛰어넘어서 이슬점보다 더 온도가 내려가면서 가포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얘들이 물방울로 혹은 얼음 알갱이들로 이렇게 응결되기 시작해. 이게 구름인 거야. 이게. 여섯 번째, 그게 구름이다. 구름 생성. 그래서 이게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인 것이고, 다시 첫 번째, 어떠한 이유로 공기가 상승한대. 공기가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단열 팽창 현상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하강하다 보면은 곡선상에서 이해한다면은 하강하면서 이슬점 도달. 네 번째, 더 내려가면은 과포화가 되면서 응결 시작. 그치? 그게 구름이다. 이게 구름의 생성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쉬운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는 공기가 상승하는 네 가지 경우야. 두 번째 다시 뭐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상승한다며. 이게 기준 조건이라며. 그치? 구름이 만들어지긴 조건이라고.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일 텐데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공기가 상승하니 된 내용인 거야.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 1번은 뭐냐면은 지표가 가열될 때야. 지표가 가열될 때. 지표가 가열될 때. 이건 뭐냐면은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특정 부위가 가열되면은 기억나니?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가벼워지면서 상승하게 되거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표가 가열되면은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혹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한다.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뭐냐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바람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하필 그 앞에 산인 거야. 그래서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타고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산 타고 올라가겠지? 산 타고 올라갈 때. 두 번째, 산 타고 공기가 올라가는 케이스. 바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거든. 세 번째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만날 때인데 요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돼 정확히는. 근데 일단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겠지. 따뜻한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찬 공기가 있으면은 따뜻한 공기가 그러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주기도 해요 서로. 그래서 한쪽 부분이 올라가면서 또 상승하기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준다, 상승시켜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났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위치가. 그래서 공기 상승하는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 하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네 번째 케이스는 공기가 모여들 때야. 그래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일 때. 자, 공기가 일단 모이면은 봐봐. 지표가 있고 공기가 이렇게 모이면은 갈 데가 없잖아, 이 모인 공기가. 그치? 아래로 꺼지진 않을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돼. 이렇게. 알겠지? 보통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름과 같이 문제를 내는 편이고, 실제 시험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거 산 타고 내려갈 때. 그 오답인 거야, 대표적인.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돼, 기본적으로. 산 타고까지 보면 안 되고 산 타고 내려갈 때가 아니라 산 타고 올라갈 때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끝까지 봐야 돼.
판타고 또 문제에서 내려갈 때라고 보통 주는 경우가 있거든. 내려갈 때 내려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공기는 상승해야지만이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름 모양. 자, 1번은 저군형. 그 다음에 2번은 측운형이 있어. 저군형과 측운형. 저군형은 구름이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야.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두껍게 형성된 케이스고, 측운형은 넓은 지역에 얇게 형성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그 회색 빛깔 구름, 되게 그 칙칙한 느낌의 구름 있잖아. 걔가 이제 저군형 구름이고, 비 많이 내리는 표시. 그 다음에 뭔가 날씨가 대충 맑은 느낌에서의 얇은 구름 있잖아. 걔네들이 측운형 구름인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저온형 구름은 기본적으로 왜 생기냐? 공기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기본적으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응결 되니까 이렇게 두껍게 생긴 거고, 충운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이 느리게 상승할 때 천천히 상승하면서 생긴 게 충운형인 거야.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저온형, 약할 때 충운형. 당연히 이게 내부 다 이거 내부에 있는 거 다 물방울이나 얼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저온형 구름은 주로 비가 내려도 좁은 지역에 많이 소나기. 반면에 충운형 구름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넓은 지역에 조금씩 이슬비. 이런 케이스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강수 볼게. 리우야 봐봐. 리우야 봐봐. 네 번째 D. 강수. 자, 강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구름 알았어. 아, 구름, 이런 게 구름이구나.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게 된 것이고, 구름의 종류도 안 거야. 마지막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비가 내리는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거겠지. 비가 내리는 원리. 그래서 강수에 대한 얘기는 비나 눈 내리는 게 바로 강수인 건데, 잘 볼게. 강수의 정의는 비나 눈이 지표로 내리는 것, 이게 강수의 정의인 거고, 과학자들이 이 강수의 모델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 두 가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어떤 원리를 두 가지로 간단히 과학자들이 분류해 본 건데, 첫 번째 1번 볼게. 첫 번째 1번 케이스는 빙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케이스는 병합설이 있어. 빙정설과 병합설. 일단 빙정설은 어디에 조금 더 적합한 이제 강수 모델이냐면은 중위도 지방 혹은 고위도 지방에서의 강수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인 거고, 병합설은 주로 저위도 지방에서의 강수를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지역 혹은 뭐 북극이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 있잖아. 좀 추운 지역, 이쪽 지역에서 강수나, 그러니까 비나 눈 내리는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는 빙정설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뭐 태국이나 이런 더운 지방에서의 강수에 대한 모델을 우리는 병합설로 설명해줘. 알겠지? 일단 교재에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교재 그림 보시면은 먼저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표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이렇게 분포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대륙권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권 어때? 대륙권은 고도가 상승하면은 기온이 내려가게 되지. 그치? 그 모습인 거야.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0도씨거든. 그래서 병합설은 요 경계가 바로 0도씨인 거야. 봐봐, 리우야, 봐봐. 이게 0도씨인 거야. 리우. 자, 그럼 물어볼게, 리우야. 그럼 이 0도씨를 기준으로 삼아서 0도씨보다 요 아래인 구역은 영상이야, 영하야? 영상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영상 지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0도씨보다 큰 지역. 여기가 0 하겠지. 오케이? 지민이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 상태에서 병합선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구름에는 뭐가 있냐? 물방울들만 있어. 물방울들만. 이렇게. 물방울들로만 이루어진 구름. 다 물방울이야. 작은 물방울들.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빙정설일 텐데, 빙정설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름은 어떤 형태냐? 얘는 상대적으로 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0도씨가 돼.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영하 40도씨, 마이너스 40도씨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구름이 이렇게 다 분포해 있거든. 이렇게 다시 볼게. 영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하 40도씨까지, 그 다음에 영하 40도씨보다 더 추운 지역까지 구름이 분포해 있는데, 이때 각 부위마다 어떠한 애들이 그 분포해 있냐면은, 여기 영상 지역에서는 주로 물방울 얘네들이 위치해 있고, 0도씨부터 마이너스 40도씨까지는 물방울도 있고 여전히, 그 다음에 얼음 알갱이인 빙정도 있어요. 빙정. 이렇게 빙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다. 네모난 게 이제 얼음 알갱이들인 거야. 빙정. 그 다음에 영하 4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빙정만 위치해 있어. 됐니 여기까지? 자, 이때 리우야, 뭐 이미 너 한번 배워서 알겠지만은, 특히나 이 빙정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빙정설에서 구역이 좀 세 가지 있잖아. 구역이 여기 기억, 여기 A 구역, B 구역, C 구역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 혹은 비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어디야? A, B, C 중에? 비가 내리는데요? 네. 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 비가 강수가 내릴 수 있는 지역, 걔가 어딜까? 바로 B야. A도 아니고 C도 아니야. 그래서 빙정선에서는 오로지 B 구역에서만 우리가 그 강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원리가 뭐냐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원리가 뭐냐? 써볼게. 원리는 뭐냐면은, 일단 잘 봐. 물방울에 있었던 물방울의 요 물이 기화가 돼. 먼저 써볼게. 물방울에 있었던 요 물이 수증기로 먼저 기화가 일어나. 요 구역에서.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된 친구가 이제 어디로 붙냐면은, 승화 과정을 거쳐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있었던 빙정에 붙어. 다시 볼게. 여기 물방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먼저 기화가 발생해.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됐어. 이렇게. 다시 다시기화가 된 요 기체 덩어리가 여기 빙정과 만나면은 붙어서 승화가 발생해. 얼어붙어. 그러면서 요 빙정이 커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요 과정에서 빙정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고, 커진 빙정이 언젠가는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게 요 중고위도에서의 강수의 원리라고 보면 되고, 얘가 녹으면 비고 녹지 않으면 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오답이 뭐냐 이거야. 시험에서 오답은 이런 거야 보통. 자 봐. A 구역에서 물방울들이 뭉쳐서 생기는 게 강수의 원리다. 아니고, C 지역에서 빙정이 뭉쳐서 생긴 게 강수의 원리다. 그것도 아니고, B 지역에서 물방울이 기화가 된 수증기가 빙정에 승화가 되어서 달라붙어서 빙정이 커지면은 무거워져서 내리는 게 요 빙정설의 핵심 원리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비가 내리면은 이거겠지? 원래는 빙정이었으나 녹은 게 비인 거고, 그렇지? 녹지 않으면 걔가 눈이었던 거야.
두 번째 병합설 볼게. 병합설은 저희도 지역 뭐 싱가포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일 텐데, 일단 여기는 덥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상에서의 물방울들이 위치해 있고, 주로 구름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런 물방울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뭉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뭉치면서 내리는 게 강수의 원리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눈이 안 내리잖아, 그치?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에는 물방울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하나의 강수인 거고, 좀 차이가 있겠지. 여기서는 그래서 물방울들끼리 뭉쳐서 내리는 게 비다 라고 설명하는 게 병합설인 거야.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 병합설을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빙정설에서 다시 강조할 부분이 뭐냐, 오로지 여기 0도에서부터 영하 40도씨까지 요 구역에서만 비가 만들어져. 알겠지? 그 원리가 이런 원리인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여기 강수와 구름, 그러니까 구름 파트인 거야.